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프록시 중에서 리모트 프록시라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우리가 프록시라고 하는 게 뭔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가진 가짜 객체를 통해 가지고 뭔가 실제 객체에 일을 주기 전에 뭔가에 간섭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한 의도로 우리가 프록시라는 걸 쓰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만들어 본 것은 이미지라고 하는 실제 이미지를 출력하는, 이미지를 로딩하는 객체가 있고, 그 리얼 이미지를 가짜 객체가, 예를 들면 프록시 이미지라든지 로깅 프록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의 프록시가 실제 이미지를 대신해서 애플리케이션의 요청을 먼저 받고 거기에 관계된 예를 들면 로깅 처리를 한다든지 혹은 너무 많은 개수의 이미지를 로딩하게 되면 그것을 탈락시킨다든지 그러한 간섭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게 이 기본적인 지난주에 살펴본 프록시 패턴의 사용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 해볼 것은 리모트 프록시라고 하는 겁니다. 리모트 프록시라고 하는 것은 원격에 있는 실제 객체가 있고, 원격에 있다는 이야기는 내 컴퓨터에 있지 않고 다른 컴퓨터에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컴퓨터에 있는 어떠한 객체를 내 컴퓨터에서 호출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내 로컬에 있는 가짜 객체. 그리고 실제 이 프록시는 실질적으로는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어떤 요청을 실제 서버에 있는 그 객체에 호출한 결과를 받아다가 여러분들의 로컬 객체가 리턴해 준 것처럼 속여서 리턴해 주게 될 겁니다. 그러한 예제로 우리는 이 뱅킹 시스템, ATM 시스템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전국에 ATM기가 이렇게 쭉 깔려 있죠. 그리고 실제 은행에 가지고 있는 그 원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원장. 여러분의 계좌에 있는 그 밸런스, 그 잔액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가 돼야 되겠죠. 하나의 서버에서. 그죠? 그렇지만 전국에 여러 ATM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ATM기에서 여러분들이 입출금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입출금을 했을 때, 그 결과는 공유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실제 완성된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서버를 이렇게 하나를 띄울 겁니다. 자,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자, 이제 한번 띄워볼게요. 우리 나중에 이 소스 코드의 위치는 알려줄 텐데요. 자, 이것을 일단 서버를 먼저 올려볼게요. 서버를 먼저 실행을 하겠습니다. 서버를 내 로컬 PC에 일단 서버를 이렇게 띄울 거예요. 하나의 서버를. 자, 이 뱅킹 서비스라고 하는 서버가 잘 올라왔어요. 자, 이 서비스는 우리가 포트 넘버, 자, 이것은 포트 넘버 9090번에 서비스가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자바 프로세스 아이디가 보이죠? 90번에 지금 자, 포트 넘버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배우셨나요, 여러분들? 자, 이거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서 여러분들의 컴퓨터는 이 포트 넘버라는 걸 통해 가지고 하나 이상의 서버를 띄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9090번을 점유한 서버를 하나를 띄웠어요. 그래서 지금 내 로컬에 물론 있지만 이걸 다른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다른 컴퓨터의 서버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뱅킹 서비스가 잘 올라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뱅킹 서비스의 구현체를 보니까 아주 단순해요. 디파짓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고, 이 디파짓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지금 전달된 이 머니를 디파짓일 때는 밸런스에다가 그냥 더하는 일을 합니다. 그죠? 아주 단순해요. 여기 보면 뱅킹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iBanking이라고 하는 것을 임플리멘트 하고 있네요. iBanking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의 뱅킹을 하고자 하는 뭔가 그 어떤 추상적인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네요. 추상적인 인터페이스의 내용을 보니까 단순히 디파짓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냥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클라이언트가 이제 필요해요. 클라이언트가. 자, 클라이언트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클라이언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ATM기, 전국에 있는 ATM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뱅킹 클라이언트 소스 코드를 보니까 자, 리모트에 있는 객체를 이렇게 얻어왔어요. 어떤 방식으로. 자, 이거를 그냥 내 로컬에 있는 객체를 갖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로컬에서 뱅킹 서비스를 하나를 그냥 만드는 이 방법밖에 없죠. 뱅킹 서비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뱅킹 서비스 그냥 만들어서 하면 그냥 ATM기가 그냥 은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서버하고 관계없이 동작을 한다고 치면 이렇게 한번 먼저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뱅킹 클라이언트를 우리가 디버그 모드로 실행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밸런스 클라이언트 콜드 했고 여기에 밸런스 자 100원을 적립을 했으므로 100원이 나왔죠. 여기 100원이 나왔는데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두 번째도 그냥 100원이죠. 왜냐하면 이건 서버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서비스를 그냥 만들어서 그냥 호출한 결과를 리턴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코드가 똑같은데 리턴하는 객체를 이제 우리가 받아올 객체를 자, 뭔가 애플리케이션 서버.get 리모트 오브젝트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리모트 오브젝트. 원격에 있는 서비스 객체를 갖고 오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자, 127.0.0.1이라고 하는 거는 내 로컬 호스트, 내 지금 있는 이 컴퓨터를 뜻합니다. 이 컴퓨터에 뱅킹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가지고 와라 라고 원격에 있는 객체를 요청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객체는 생김새가 뱅킹이라고 하는 이 아이뱅킹, 앞서 봤던 이 인터페이스를 따르는 무언가의 객체로 리턴될 것 같이 생겼네요. 자, 이것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100원이 적립이 됐고 두 번째 적립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200원 이렇게 올라갔어요. 세 번째 적립을 해볼게요. 300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이 이야기는 서버에 있는 객체를 서버로 호출을 했다는 겁니다. 서버로 호출했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이 프로그램이 한번 끝났죠. 끝나도 계속 이 값이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유지되는 것은 여기에 떠 있는 이 서버 때문입니다. 자, 이 서버를 내렸다가 올리면 다시 100부터 시작을 하겠죠. 자, 이 서버를 다시 내렸다가 다시 올려볼게요. 네, 서비스가 이렇게 들어가서 다시 해야 돼요. 자, 서버를 다시 올리고 다시 클라이언트를 해보면 다시 100부터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또 100이죠. 자, 두 번째 200, 그죠? 200. 자, 세 번째 300이 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그럼 여기다 디버그를 우리가 걸어놓고 리모트 뱅크일 때 이 값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리모트 뱅크일 때는 실제 이 뱅킹 서비스라는 게 바인딩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프록시 객체가 바인딩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찍어보면 자, 프록시 해가지고 뭔가 0, at 9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네, 뱅킹 서비스에 뭔가 프록시 객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가짜 객체라는 뜻입니다. 가짜 객체. 실제 객체가 아닌 가짜 객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풀고 이렇게 했을 때는 뭐가 리턴되는지. 자, 실제 객체와 가짜 객체를 가짜 객체가 하는 일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실제 객체를 리턴했을 때는 디버그를 걸어보면 리모트 뱅크라고 하는 건 자, 실제 뱅킹 서비스라고 하는 이 객체, 실제 객체가 아예 바인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서버에 있는 공통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이 아니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원격지에 여러 ATM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버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클라이언트를 우리는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일단 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리모트 프록시라고 하는 것은 원격지에 있는 혹은 다른 컴퓨터에 있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다른 컴퓨터에 있는 것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다른 컴퓨터에 있는 어떤 기능이나 데이터를 우리가 연결을 호출을 해서 그 가져온 결과를 내 컴퓨터로 가져올 수 있는 기능, 그것을 하기 위한 가짜 객체, 그것을 리모트 프록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냥 네트워크 프로그램, 소켓 프로그래밍을 짜서 직접 호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원격 객체를 통해서 하게 되면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은 다양한 테스팅이 가능해져요. 이렇게 실제 객체를 먼저 우리가 바인딩을 시켜놓고 애플리케이션을 미리 작성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작성을 해놓고 나중에 원격 객체로 바로 대치를 시켜도,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를 미리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서버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우리는 서버가 완성되기 전에 미리 네트워크를 통해서 호출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인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미리 작성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서버가 작성되는 동안 병렬로 서버 개발자는 서버 개발자대로 개발을 하고 있고 이 클라이언트는 클라이언트대로 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만 관리를 하게 되면은 쉽게 우리 클라이언트들은 그냥 객체 호출하듯이 이렇게 그냥 호출을 하면 되죠.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라고 부릅니다. 자, 리모트 프로시저 콜. 자주 쓰는 말입니다.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리모트 프로시저 콜 줄여서 RPC. 이 RPC는 상당히 많은 곳에서 쓰이는데 gRPC라고 들어보셨어요? 구글이 만든 gRPC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자바에서는 RMI라고 하는 걸로 있고요. 리모트 메서드 인보케이션이라고 해서 RMI라는 것도 있고요. SOAP 프로토콜, 이러한 컴퓨터와 컴퓨터 간의 분산된 환경에서, 분산됐다는 뜻은 여러 컴퓨터가 서로 간에 서로 상호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상호 뭔가 네트워크 호출을 통해서 일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럴 때에 사용되는 여러 이러한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이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서 객체를 기반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분산 객체다라고 부르죠. Distributed Object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분산 객체 연동 방식을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매우 대거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개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실제 객체가 아닌 네트워크를 호출해서 그 서버의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대리자의 역할,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서로 간에 해주는 대리자를 우리가 리모트 프록시다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 보면 이 부분, 그래서 이 주석을 이제 다시 풀고 이 아래 부분이 실제 그 대리자, 네트워크 호출을 대신해주는 그 대리자를 동적으로 생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 application server.get remote object라고 하는 소스 코드를 한번 보면 매우 좀 어렵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다이나믹 프록시와 여러 가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 그리고 또한 그 다이나믹한 메서드 인보케이션에 대한 그런 복잡함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금 당장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리모트 프록시를 만들 수 있는 기본 구조를 조금 이해한 다음에 이 소스 코드를 이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리모트 프록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동작하는 우리의 목표를 일단 살펴봤습니다.